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어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바로 프랜차이즈 못 이길 거면 장사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인데, 다소 본인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자신감도 좀 묻어나고 무턱대고 식당을 오픈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흔히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를 일본과 미국을 놓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일단 인식 자체가 프랜차이즈는 좀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하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온갖 갑질 사건을 비롯해서 도덕성에 어긋나는 본사 사장, 대표, 회장들의 인성 문제, 좋은 이야기가 더 많겠지만 사람들은 안 좋은 것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생겨난 이미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종원 대표가 왜 프랜차이즈를 이기지도 못할 거면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내공이 묻어 있기도 한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독립 창업으로 개인 매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진 습관 자체가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조건 습관으로 드러놔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동네에서만 벤치마킹을 하고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전국 단위, 심지어는 일본, 미국까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매장 한 개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또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건 어불성설이 지만 일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이건 휴가 겸 벤치마킹 겸 그렇게 다녀올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요.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아시죠? 일부러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떠나는 사장님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게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건 몰라서, 그리고 본인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인식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멀리 해외까지 벤치마킹을 굳이 떠나진 않아도 돼요. 어차피 온라인을 통해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세부적인 정보까지 접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수들은 늘 이런 정보를 탐독한다는 거예요. 탐독. 그런데 그 고수들이 바로 프랜차이즈라는 게 함정인 거죠. 카멜이라고 소형 디지털 액자에서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까지 이 광고용 모니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중소기업이지만 업력이 좀 오래돼서 많은 프랜차이즈에서도 이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디지털 사이니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디지털 이미지, 영상 콘텐츠를 광고용 모니터 같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안내판 혹은 이 메뉴판으로 사용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에 가면 이렇게 화면으로 메뉴판이 좀 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대형 쇼핑몰이나 의류 매장에도 매장 안에 화면으로 옷을 보여주거나 판매되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처음에는 5개 광고판 혹은 대형 쇼핑몰 안 이런 곳에만 설치가 되었었는데,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들에 도입을 하고 나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사이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정보를 안다고 해도 사실 신경 쓸 부분이 좀 많아서 고가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덜컥 도입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보통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로얄티에 계약금에 이미 창업비에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금액 안에 여러 가지 관리 서비스가 포함됐다는 거죠. 카멜이 이 점에 착안을 해서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 프랜차이즈에서 제공되는 제품 상담, 메뉴판, 이미지 제작, 배송,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전문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게 월 2만 원 정도예요. 이 장기 렌탈 서비스인 거죠.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권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디지털 사이니지의 장점은 우선 매번 메뉴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생생한 화면으로 식욕을 자극시킨다는 점, 또 언제든 원하는 문구, 사진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한 프랜차이즈에서는 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해서 손님들의 뇌를 좀 조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맞는 문구, 메뉴,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을 자극시키고 구매를 유발하죠. 이게 만약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외식업계에 도입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발빠르게 벤치마킹을 한 사장님들은 프랜차이즈를 따라서 이미 창업을 할 때부터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줄여주는 오더 서비스 역시도 프랜차이즈에서 먼저 도입했어요. 물론 태블릿 PC로 주문을 하거나 이미 10년 전에 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로 유명세를 떨친 레스토랑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테이블 오더가 그리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연령대가 드나드는 식당에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40대, 50대, 60대 사용자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주문해야 하는지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태블릿 PC 오더는 확장성에서 많이 뒤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테이블에 부착을 한 오더 시스템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것도 20대를 겨냥한 주점에서는 거의 필수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와중이죠. 최근 유행하는 20대를 겨냥한 주점들은 인건비
경영관계 측면에서 그리고 20대의 디지털 지식을 이용해서 이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이 창업 설명회를 하더라도 박람회를 나가더라도 한 가지라도 더 차이점을 두고 예비 가맹점주를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요. 뭐 시간당 1만 원 하는 직원을 한 명 안 쓰는 걸로 하루 10시간 근무면 10만 원, 한 달 200만 원의 인건비를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20대들은 이 테이블 오더에 있어서 불편함을 그리 많이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과도한 응대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죠. 그래서 환영받고 있어요. 방해받지 않는 언어 전달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에도 전화하기 귀찮아서 통화로 얘기하기 싫어서 어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런 테이블 오더를 삼계탕 전문점이나 치킨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도입을 한다는 건 조금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 분명한 건 점점 더 사람들은 디지털에 익숙해질 것이고 지금의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인 방식이 되어버린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가 아마 프랜차이즈 희대의 작품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이제는 개인이든 프랜차이즈든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게 키오스크예요. 관련 업체도 참 많아졌죠. 서비스 항목이나 옵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상으로 자리 잡은 부분이긴 해요. 동네에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초기 키오스크 붐이 일었을 때 구매를 하신 사장님들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된 키오스크를 구매할 거리라는 생각들을 최근 많이 하시는데 이유는 이 포스기와의 연동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쿠폰을 발급한다든지 포인트 적립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키오스크 개발사들이 앞다퉈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많은 기능을 넣어서 출시를 하는 거죠.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해서요. 프랜차이즈에서는 처음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문제점들이 참 많았어요. 기계가 갑자기 에러가 난다거나 기계 사용이 익숙치 않은 손님을 응대할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에러 주문이 들어가고 한 개만 주문했는데 두 개로 주문이 되어서 과다 결제가 된다든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프랜차이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 나갔어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는 사장님들은 오케이, 나도 키오스크를 설치해보자가 된 거죠. 사실 키오스크는 상권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작은 동네에서 하루 방문객이 10팀 내외로 뜨문뜨문 이루어지는데 키오스크를 사용한다는 건 오히려 인건비보다 키오스크 비용이 더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오피스 상권에서 점심때 와르르 몰려오는 손님을 상대하기에는 키오스크만한 게 없고요. 키오스크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용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나와 맞지 않은 상권이기 때문일 경우가 대다수예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테이블 오더와 마찬가지로 연세를 많이 타는 디지털 기기이기도 하고요. 자, 프랜차이즈는 이 밖에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늘 발전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그저 외부적으로 무언가를 도입하는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이런 유형의 시스템, 무형의 시스템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나마 개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라도 따라가는 항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죠. 조금 더 독립 매장이 적용하기 힘든 부분을 얘기한다면 비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매장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푸시 알림을 보내면서 할인 품목을 안내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손님이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우리 매장에 비콘을 설치해 놓으면 매장 근처의 사람 모두에게 알림을 보내는 그런 신호 방식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개인 매장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다만 프랜차이즈가 행동하는 모습, 그 매장에 갔을 때 이런 시스템은 획기적이더라 하는 게 있다면 조용히 이게 어디 제품이고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내가 디지털 사이니지를 사용해야겠다 하시면 평소 예쁜 메뉴판이 매일매일 바뀌는 매장에 가서 슬쩍 뒷면을 본다든지 편리하게 사용한 테이블 오더가 있다면 이게 어느 중소기업 제품인지 또 간편한 사용의 경험이 있었던 키오스크가 있었다면 사진을 하나 제품명과 함께 꼭 착 찍어서 검색을 해보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저 카탈로그 하나만 보고 선택한 브랜드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니까요. 그게 그 회사들의 어떤 AS가 됐든 아니면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퀄리티, 효용성이 됐든 간에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는 고도의 계획된 매장이 분명해요. 다만 점주님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반대로 매장이 계획되어 있고 점주 역시 계획되어 있다면 개인 매장은
그러면 정말 힘껏 애를 써야 따라갈 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분리하니까요. 그러니까 늘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시면 뭐 음식 맛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응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사진을 넉넉하게 찍어 놓으세요. 음식도 찍고 뭐 그들의 시스템, 노하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계 등의 품번 뭐 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고 또 시간을 아껴주는 유용한 자료가 될 거니까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늘 프랜차이즈를 벤치마킹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힘내세요. 많이 파시고요.